이제 핸드폰 다 가방에 집어 넣으시고요. 성화? 성화는 혹시 오늘 숙제 검사를 못 받았나요? 단어 시험 봤어요? 단어 시험 못 보고? 소리도 마찬가지로? 8시 직전까지 온 거예요, 방금 동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긴 하죠. 그러면은 성화랑 소리는 단어 시험 못하나? 일단은 뭐 원장님 스탠스랑 나랑은 좀 다르니까 난 고3은 제 시험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3 바빠요.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 시험은 없어도 그래도 단어 시험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어 시험 어떻게 해요? 수업 끝나고 보면 오늘 내가 조금 일찍 끝낼 테니까 일찍 끝내고 단어 시험 보는 걸로 해요. 좀 끝나고 보고 연국은 오늘 결석이 나연이라는 친구 지금 여기 없죠? 나연이 결석. 금토반이에요? 명정은 또 잠깐만요. 그럼 14명이 맞네요. 오늘 모의고사한다. 수능 특강 23, 4호를 저랑 같이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은 다 숙제를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정말 수능 형식으로 제가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있다고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내신 유형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뭐 꼭 2시간 채워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빨리 할 수 있는 느리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차라리 빨리 하고 빨리 끝낸 다음에 숙제가 나갈 건데 너희들 숙제할 시간 없잖아. 바쁘잖아. 그래서 차라리 좀 일찍 끝내주고 여기서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교재를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좀 속상한 일이겠네요. 그래서 숙제까지 하고 집에 가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오기 전까지는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고3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 암기예요. 제일 귀찮은 거지만 동시에 단어 열심히 외워주시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너네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게 아니라 진짜 지금은 카드 6장을 정해놔야 돼요. 본인이 가장 일반기 고등학교의 흔한 케이스는 4종합의 2교과 또는 둘둘둘 해가지고 2교과 2종합 인원술. 사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기는 한데 본인은 어떤 방향으로 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안타깝게도 문제고 친구들 혹시 문제고 친구들 그리고 집이 그 근처? 아니에요? 집이 문제고 근처면은 농어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고가 아니라 봉일천고인가? 봉일천고죠. 헷갈렸다. 문제고 아니다. 미안합니다. 봉일천고다. 봉일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데 농어촌이 진짜 필살기란 말이야. 필살기. 등급 한 거의 1등급을 커버쳐주는 필살기인데 아쉽게 됐네요. 아니면 혹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금술이 좋아서 다자녀다. 다자녀 전형도 생각보다 개꿀 전형 중 하나거든요. 혹시 이제 형제 자매가 본인 포함해서 3명 이상이다라는 친구들은 작년 입결을 보고 다자녀도 조금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즘 시대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입시 관련돼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좀 기울여 이제 교육부 방침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뭐 연예 뉴스나 정치, 저희들 지금 정치 뉴스보다 중요한 게 교육 뉴스예요. 6월 3일 대선이 어떻게 되든 니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대학 잘 가는 거에 우리는 좀 노력을 해봅시다. 자, 게이트웨이 문제인데 빈칸 문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빈칸에 이렇게 상단 또는 중단 또는 하단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단에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고 상단이나 하단에 있으면 오히려 쉬운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론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수능 특강이 되게 이례적이죠. 빈칸 문제인데 문장이 아니라 어기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레벨이 업된 거야, 다운된 거야? 다운된 거야. 고3 빈칸인데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개꿀 문제 틀려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there be의 뜻을 살려서 진짜 내신처럼 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치듯이 쭉쭉 나갈 거니까 다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개별성적 받으시면 됩니다. 있었대, 있어 왔대, 많은 논의가. 뭐에 대한 많은 논의? 왜 나방들이 이끌리는지, 빛에. 그쵸?
자, 일치. 잡는 것 같아. 뭘 잡는 것 같아? 나방들이 그렇게 많이 이끌리는 게 아니라고 일치하는 것 같아. 어디에? 빛에.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들에 의해 빈칸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돼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 they와 them이 각각 누군지예요. 그들이 그것들에 의해 블라블라. 당연히 문맥 파악해보면 이게 나방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조명들, 빛이 되는 거죠. 나방들이 조명들에 의해서 A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이유를 찾아야 되면 당연히 뒤를 읽어봐야겠네요. 자, 조명은 어떻게 된대요? 감각 과부하적으로 만든대요. 감각이 가부화하게 된대요. 자, 어떤 감각 가부화가 돼요? 혼동시키는, 혼란시키는 누구를? 벌레들. 자, 재진술됐죠? 그 벌레들이래요. 그러면 한 번도 벌레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가 갑자기 그 벌레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당연히 나방들을 지칭하는 거야. 이해되겠나요? 그 벌레들을 혼란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그 벌레들을 어떻게 만든대? Send into a holding pattern.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만든대요. 답 나왔네요. 끝났네요. 몇 번? 2번이죠. 벌레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만들어요. 누가? 조명이. 그러면 벌레가 조명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명에 끌리는 이유는 조명이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조명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돼서 빙빙 도니까. 이해돼요? 이거를 본인이 글 해석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빨리 그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정답을 쉽게 찾았을 거고요. 빨리 정답을 찾지 못한 친구들은 어디쯤 가야 정답을 찾을 수 있냐면 이쯤 가면 이제 확신해져요. 탈출한다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또 보시면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꾸 뭔가에서 탈출한대요. 탈출한다는 개념은 언제 써요? 갇혔을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목 문제입니다. 자, 제목 문제는 몇 번 유형이라고 했죠? 모의고사로 따지면 20, 22, 23, 24번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부터 읽으면 된다고요? 중간 아래부터 읽으면 돼요. 딱 적절한 키워드 하나 찾고 거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 무조건 거의 몇 점짜리니까? 2점짜리니까. 반점 없어. 그러니까 대충 눈에 띄는 단어 하나 찾아보면 조금 수비적으로 가자고 한다면 여기쯤으로 보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 그 밑에는 좀 너무 여기네요. 극단적으로 좀 아래니까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갈게요. 증가. 뭐에서의 증가? 음식에서의 증가. 어떤 음식? 이용 가능한 음식에서의 증가. 누구에게? 토끼들에게. 토끼들에게 이용 가능한 음식에서의 증가. 예를 들어, 자, in a given area. 한정된 장소 안에서. 이게 포인트네요. 한정된 장소라고 하네요. 정해진 한정된 장소 안에서 토끼들에게 이용 가능한 먹이에서의 증가는, 자, lead to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끌다 아니죠?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끌다가 아니라. 이어질지도 모른데, 뭐로 이어질지도 모른데, abundance는 우리가 아는 단어잖아. 뭐? 풍부함. 근데 그 풍부함 앞에 뭐가 붙었다? over. 지나치게 풍부한. 과하게 풍부해진다는 거야. 이해됐죠? 아, 그러면 한정된 장소에서 토끼들에게 이용 가능한 먹이에서의 증가는 뭐로 이어진다? 과밀집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누구의? 토끼들의. 토끼들의 과밀집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의 포식자들의 숫자 증가할지도 모른대요. 포식자의 숫자가. 증가할지도 모른다. 그것의 포식자들의 숫자. 말하자면 누구? 늑대들. 토끼들의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토끼를 잡아먹는 누구? 늑대들의 개체수도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언제까지요? 늑대들의 개체수가 지속 불가능하게 커질 때까지. 자, 이 말 뜻을 조금 이해를 잘해야겠네요. 늑대들의 개체수가 지속 불가능하게 커질 때까지.
그리고 어떨 때까지? 불안정할 때까지.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는 건 문해력이에요. 글을 보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함축 의미를 꺼내야죠. 여기서 지금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늑대들의 인구가 지속 불가능하게 커질 때까지라는 거. 다른 말로 재진술해봐.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커진다는 말이야. 늑대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건 더 이상 뭔 말이야? 누가 누구 수보다 많아진다는 거야? 늑대가 토끼 수보다 많아진다는 거야. 토끼가 계속 더 많으면 늑대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까 멈출까? 토끼 수가 계속 많으면 늑대 수는 계속 증가하겠지. 근데 이게 지속 불가능하게 커진다는 얘기는 역전된다는 거야. 토끼가 이만큼 있을 때 늑대가 이만큼 있으면 늑대 수가 점점 커지겠지. 근데 토끼 수가 계속 줄어. 늑대가 점점 커져. 나중에 토끼가 얼마 없어. 늑대가 유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냐 없냐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So, 그래서 토끼들에게 더 많은 음식은 실제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뭘? 위협을. 누구에게? 늑대들의 개체수의 위협을 제공할 수 있대요. 아이러니하죠. 토끼에게 먹을 게 짱 많아. 그러면 늑대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된다는 거야? 걱정해야 된다는 거야? 걱정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토끼가 먹을 게 많아? 그럼 누구 수가 많아져? 토끼가 많아져. 토끼가 많아지면 늑대가 먹을 게 많아져. 아이 좋아 같잖아. 아니라는 거야. 자, 이러한 예시는 보여준대요.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 더 많은 음식, 그러므로 더 많은 먹이가 항상 좋다라는 누구에게? 포식자 집단에게.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핵심이네요.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모든 내용 다 파악이 됐어. 어떻게 파악이 됐어? 더 많은 먹이, 그로 인해서 예시로 들어서 토끼 수 많아져. 이걸로 늑대 수가 많아져. 이 개념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이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정답을 찾아야겠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지. 더 많은 음식, 식량. 누구를 위한? 먹이를 위한. 먹이를 위한 더 많은 식량이 포식자들의 더 좋은 생존을 의미하는가? 제목.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정답? No.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일치 문제네요. 이런 유형의 일치 문제는 무조건 26번 문제죠. 26번 일치 문제 무조건 어디부터 풀자고 했어? 5번부터 가자 그랬지. 바로 5번.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으면요. 사하라 사막 표면 전체에서 볼 수 있다. 영어로 사하라 사막을 찾으면 돼. 사하라 보였네. 그럼 요 as 그 문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basement complex rocks는 오직 보일 수 있다. 표면에서. 어디의 표면? 사하라의 표면. 약 얼마에서? 15%에서. 그것의 전체 크기에. 전체 중에 얼마에서만? 15%에서만 보일 수 있대요. 사막 표면 전체가 아니라 15%네. 정답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능특강 숙제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수능특강 숙제를 푸는 이유는 물론 내신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신 기간 이거 그대로 포함되면 원장님이랑 나랑 다시 내신형으로 수업 다시 해줄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신 걱정도 맞지만 너네 결국 최저도 맞춰야 되고 수능까지도 결국 바로 가야 돼요. 수시 납치당할 사람 없잖아. 수시로 정말 수시로 하향 쓸 사람 없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수능까지 봐야 된다는 건데 모든 교과목에서 이거는 누구나 인정해요. 모든 교과목 중에서 등급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게 영어예요. 모든 교과목 중에서. 사탐, 과탐, 국영수 다 포함해서 무조건 영어가 제일 빨리 올라가요. 단시간 안에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숙제하실 때도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저랑 수업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떻게 풀더라 해서 스스로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꼭 하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자, 몇 번 유형 문제네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 30번 유형 문제네요. 그럼 30번 유형 문제는 어지간하면 3점짜리이기 때문에 무슨 과정부터 해라?
1, 2, 3, 4, 5 단어를 내가 아냐 모르냐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1번 아이고 쉬워라 rest. 근데 이게 그냥 rest면 쉬다인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come to가 붙어있어. 그럼 이거는 모를 가능성이 꽤 커요. come to rest 정지하다가 뜻입니다. 멈추다, 정지하다. come to rest 정지하다, 멈추다. 2번 far 멀리 떨어진. 3번 evident 어휴 분명한, 자명한. 그리고 inseparable. 자 여기서는 이게 무슨 단어의 파생 뭐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스펠링이 모르나? separate 분리시키다죠. 이 분리시키다에서 형용사로 만든 거야 동사를 separable. 앞에 뭐 붙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 분리할 수 없는, 떨어뜨릴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무브먼트, 뭐 운동 또는 움직임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 특징? 잊지 마세요. 이 교재 무슨 교재라고요? 수능 특강이에요. EBS 연계율 무려 50%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입니다. 고3 대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너희들 기분 나빠야 되는데 고3 어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고3들이 점점 바보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수능 특강이 반영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야 되는데 옛날 수능 특강인데 어휘 문제 이런 수준 문제가 나온다고요? 생각도 못해요. 보통 수능 특강 하면은 뭐의 상징이냐면요 수능보다 어렵다의 상징이에요. 수능 특강이라는 책 자체가. 근데 제가 올해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제가 작년 1년 딱 수능 특강 수업을 못 해봤거든요. 계속 고3 하다가 작년 1년 딱 고3 수업을 수업 났었는데 2년 만에 수능 특강 보고 정말 느낀 점은 왜 이렇게 쉬워졌지예요 수능 특강이. 원래 모든 학원 선생님들의 공공의 적이 수능 특강입니다. 어려워서 수업 준비하기 너무 빡세니까. 근데 진짜 이번 수능 특강은 이상한 만큼 좀 쉽다는 생각.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요. 보통 수능 특강이 쉽다는 얘기는 수능도 쉽다는 얘기인데 이 템포가 안 맞는 게 3월, 6월 이제 6월 달 거까지 봐야 알겠지만 3월 거가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좀 의아했어요. 뭐야 수특은 이렇게 쉽게 내놓고 왜 3월은 쉽지 않지? 6월 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걸 보면 사실 9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6월 모의고사 풀 때 정말 진중하게 본인이 최대로 맞춘다는 생각할 때 2합, 3, 4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쉬운 단어들을 기반으로 한 이 문제 요령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들이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해석 속도가 좀 느리다, 어휘에 자신이 없다, 이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서 푸는 겁니다. 자 가보죠. 자 드라이브하면 운전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지금은 주어로 쓰였으니까 운전 또는 운동이겠네요. 뭐를 향한? 이상한 단어야. 밑에 보니까 있어. 평형 상태를 향한 운동. 그 평형 상태라는 게 뭐래? 동격의 콤마로 설명해 주네요. 평형 상태라는 거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래요. 어떤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 There is no니까 없는이에요. 더 많은 경향성이 없는. 뭐 하려는? 변하려는. 변하려는 경향성이 없는이에요. 변할 경향성이 없다는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즉 멈춰있는이라는 뜻이 되겠지. 멈춰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평형 상태를 향한 운동은 하나의, 뭐 중에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들 중에 하나래요. 뭐의? 화학과 물리의. 화학과 물리의 근본적인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떨어지는 물체는 come to rest, 정지하게 된대요. 어디에서 정지하게 된대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정지하게 된대요. 이거 무조건 맞죠? 왜? 뭔 설명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평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떨어지는 물체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물체가 뭐랑 연관이 있다? 평형 상태랑 연관이 있다가 되겠지. 그럼 평형 상태는 무슨 에너지였어? 가장 낮은 에너지야 사실상. 왜? 변하려고 해 안 해? 변하려고 안 하고 멈춰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come to rest, 정지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즉
화학적인 반응들이 앞선다라는 거야. 뭘 앞서는 거야? 완성에 앞선다는 거야. 어떤 완성? 어떠한 더 많은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자, 이것도 한글로 해석하니까 거지같이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면 돼요. 더 큰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 큰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역시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지해 있다는 뜻이야. 그러한 완성에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 화학적 반응이라는 게.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While this driving force, 자, 이 움직이는 힘, 운동하는 힘이 분명히 모든 곳에 있는 반면에. 됐니? 자, 지금 이 힘이 분명히 모든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곳이 자연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언제요? 심지어 그 자연 시스템들이 안정적인 상태일 때조차도요. 여기까지 됐어요? 과학 지문이에요. 저 문돌입니다. 나보다 여기서 과학 이해력 떨어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한 일반적인 시스템들이 일반적으로 평형 상태와 멀리 떨어져 있대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컴마 괄호 쳐놓고 자연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평형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평형 상태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평형 상태가 뭐였는지 떠올려봐. 평형 상태는 뭐였어? 움직이지 않고자 하는 상태였어요.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는 상태였어. 근데 자연 상태가 심지어 안정적인 상태일 때조차도 평형 상태라는 거랑 관계없대요. 지금 이거 바로 우리 정답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연 상태가 평형 상태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정보를 못 얻었어. 그럼 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가야 정상이야? 체크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모르니까. 뒤에서 힌트를 주겠구나. 평형 상태에서 특성들, 뭐와 같은 특성들? 온도, 그리고 압력과 같은 특성들은 꾸준하대요. 그 시스템 전체를 통해. 그리고 그 시스템은 고립된대요.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 뭐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뒀네.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의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온도, 압력과 같은 특성들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컨스턴트 의미가 끊임없는 지속적인이잖아요. 변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시스템은 고립된대요. 외부 영향으로부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외부 영향으로부터 고립된다는 얘기는 외부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예요. 온도, 압박의 온도나 기압에 의해서도 거의 변하지 않아.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아. 이게 무슨 상태? 평형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세계를 떠올려 보는 거야. 여기도 물론 나오겠지만 자연 세계는 지금 평형 상태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뒤에 나오죠. 자, 그것을 자연 세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평형 상태는 뭐가 아니라고요? 자연 세계가 아니래요. 그러면 떨어져 있다는 바, 분리된다, 구별된다라는 바 맞는 표현이다. 포기하지 마 제발.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 아, 다음 지문부터 열심히 봐야지 하면 안 돼요. 과학 지문이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One of the benefits of laboratory experiences. 하나, 뭐 중에 하나? 이점들 중에 하나. 뭐의 이점? 실험실 경험들. 실험실 경험들 중에 이점들 중에 하나는 뭐다? 우리가 실제로 평형 상태에 있는 특성들을 측정하려고 노력할 때이다. 아, 그럼 여러분들은 딱 눈치채야 돼요. 뭘? 실험실의 특징. 실험실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뭘 하기 위한 곳이에요? 실험만을 하려는 곳이에요. 외부 상황과 연결돼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실험실 내부 상황에 변동이 이루어져요? 변동이 이루어지잖아요? 변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는 뭘 할 수 있다? 평형 상태의 실험의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분명해진대요. 뭐 하는 게? 통제하는 게. 뭘? 상황들을.
그러한 완벽함이 나타나도록 그러한 완벽함이 나타나도록 조건들을 통제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게 어떻다? 분명하다. 당연하죠.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건을 맞추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분명한 에비던트까지 맞네요. 자, 자연 시스템은 분리 불가능하지 않다. 맞습니까? 자, 잘 생각하세요. 자연 시스템이 주어요. 자연 시스템은 뭐랑 달랐어요? 평형 상태랑 달라요. 그쵸? 평형 상태랑 달라서 고립되지도 않고 주변에 영향까지 받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not과 in을 합쳐서 봤을 때 이중부정은 긍정이 되죠. 분리 가능하다라는 말이 돼요. 자연 상태는 분리 가능하다. 맞습니까? 자연 상태는 고립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고립 안 된다고 했죠. 고립이 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야? 분리시킨다잖아. 그럼 고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는 좀 어렵네. 아까 전에 제가 함부로 말했던 거 철회하죠. 네. 이거는 밑줄 친 단어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해석 들어가니까 해석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시면서 꼭 저와 같은 과정을 거치시길 바라요. 이 단어들이 각각 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쟤는 알겠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자, 힘든 지문 끝났어요. 이게 오늘 가장 힘든 지문 2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오늘 큰 성취가 있을 겁니다. 아, 기쁘다. 너무 좋죠. 그래프만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라. 자, 그래프 25번 유형 문제죠. 어디부터 보면 된다? 5번부터 보자. 자, 남한의 경우 응답자자 share 우리가 많이 알고 여기 밑에 있네요. 보통 share는 공유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비율이나 아니면 목, 내목, 어떤 할당량 정도의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되니까 와리가리 하면서 좀 볼게요. 응답자들의 비율인데 어떤 응답자들이야? 선택했던 뭐 하는 걸? 읽는 걸. 그들의 취미 중 하나로서 읽는 것을 선택했던 응답자들의 비율은 가장 작대요. 나라들 중에서 보여지는 그래프에서 각 성별로 볼까요? 자, female 여자 그리고 male 남자요. 둘 다 제일 낮네요. 여자 중에서 제일 낮고 남자 중에서 제일 낮아요. 5번 맞네요.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자, 비율인데 뭐의 비율? 여자들의 비율이야. 어떤 여자들? 독서를 선택했던 여자들의 비율이야. 뭐로써? 그들의 취미 중 하나로서. 어느 나라? 미국에서. 더 컸다. 뭐보다? 한국보다. 자, 미국에서 선택한 여자들 44명, 한국 31명. 훨씬 더 크네. 맞죠? 자, 3번 갑니다. 비율인데 뭐의 비율? 남자들의 비율입니다. 어떤 남자들? 독서를 선택했던 남자들. 그들의 취미 중 하나로서 멕시코에서 41%였다. 41% 멕시코 맞네요. 그리고 그 수치는 더 작았다. 뭐보다? 미국에서보다. 미국 남자 30이네요. 누가 더 작아요? 미국이 작네요. 그럼 미국보다 더 작다는 말 틀렸네. 3번. 간단하죠? 다음입니다. 자, 글의 주제 똑같네요. 20, 22, 23, 24번 유형. 어디부터 봐라? 글 중단 아래부터 봐라. 너무나 딱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상징점 있어. 나오면은 어디부터 읽을래? 딱 눈에 띄는 약간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라는 느낌의 한 단어가 보이지 않으세요? 딱 적절한 위치. 오, 그쵸. 딱 중간 위치에 너무 좋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however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뜻이 역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씁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사실 충분할 겁니다.
한번 보죠. 자, 불쌍한 고3이들 정신 좀 차리고. 민선아, 괜찮아? 본격적으로 시야를 차단하고 잘라고요? 아니죠. 정신 차려주시고요. 자, 그러나 진정한 정신, 뭐의 진정한 정신?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은 종종 드러내어 그 자체를 또한. 그럼 이 앞에서는 뭔가 스포츠에 대한 정신에 대해 좋은 얘기했을까 나쁜 얘기했을까? 나쁜 얘기했다는 게 좀 보여요. 나쁜 얘기 했을 것 같아. 왜? however 뒤에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대잖아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좋은 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념들인데요. 뭐의 개념이에요? 조화와 팀워크의 개념. 그리고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노력, 헌신, 개인적인 뛰어남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 복종, 규칙에 대한 복종, 헌신과 충성도.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이라는 거야. 이러한 개념들이 또한 존중된대요. 자,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여기 합쳐야죠. 존중받는 가치래요. 존중되는 가치다. 뭐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아, 뭐와 뭘 연결시켰다? 스포츠라는 개념과 사회를 연결시켰다. 스포츠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사회에서도 소중한 가치라는 거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좋은 점 얘기하는 거 맞네. 자, 즉 아마도 주된 이유, 어떤 주된 이유? 사람들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엄청 많이 사랑하는 주된 이유일 거래요. 왜 사람들이 스포츠를 엄청 사랑하는 이유가 사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대중화된 부정적인 스포츠 기사들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스포츠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야? 종종 과장 보도되는. 뭐에 의해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여기까지 됐니? 뭐 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포함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어느 부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냐면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결국 엄청나게 나쁜 기사들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요약하자면 스포츠에 대한 있다는 거야. 훨씬 더 긍정적인 스포츠 관련 기사들이 있다는 거야. 어떤? 도와주는. 뭐 하는 걸? 정당화하는 걸. 뭘 정당화하는 걸? 우리의 지지. 누구에 대한?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팀과 운동선수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가 쓸데없는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화하도록 도와주는 스포츠와 관련된 엄청 긍정적인 기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however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방향성은 뭡니까? 스포츠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정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왔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죠. 스포츠 뭐로서? 표현으로서. 뭐에 대한 표현? 사회적인 가치들과 규범들에 대한. 그래서 놀랍도록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개념에서 바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뭐랑 뭐의 관계성? 스포츠와 그리고 사회의 관계성을 이용한 정답이 나왔네요. 이해됐죠? 아, 고3들이라 고1들처럼 갈구지도 못하겠고. 정신을 차려. 똑바로 정신 차려요. 고1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만약에 에너지 없었으면, 특히 고1이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고1은 좀 빡세게 잡아요. 고2, 고3은 불쌍해요. 불쌍해서 내가 빡세게 앉아. 본인들 스스로 빡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세요. 누가 여기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사람 있어요? 오늘 학원 안 가면 넌 내 손에 죽을 거야 라고 칼 들이민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온 것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선택해서 왔는데 얻어가는 게 없다?
그냥 지루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간다? 정말 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 집에서 자. 진짜 냉정하게 다음날의 컨디션을 위해서. 고3이면 차라리 그게 효율적이에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고3은 1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낭비할 시간 1시간이면 나 같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입시 요금 찾아볼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뭘 요구하는지 나한테. 진짜 조금 뜨끔해야 될 친구들 많습니다. 시간 좀 남을 때 릴스로 시간을 조지거나 인스타로 시간을 조지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멈춰주세요. 고3이에요. 내년에도 이 생활 또 할 거예요? 미안, 진짜 예민한 말인데 고3들한테 정말 예민하고 미안한 말인데 내년에 이 생활 또 할 거니? 언제나 또 할래? 이 생활 1년 더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민선이 혹시 내년에 이 생활 한 번 더 해볼 생각 없어요? 나오는 혹시? 없죠. 올해 안에 결판은 내야 돼. 재현이는 혹시 어때요? 올해 이 생활 뭐 즐겁다 행복하다 내년에 1년 더 해도 되겠다. 아니죠. 있을 리가 없어요. 자, 좀만 더 힘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안 그래도 니들 지금 졸려 죽을라는데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마지막으로 좀 넘길게요. 지금 이거 하면 너네 지금 피곤한 친구들 내가 눈으로 하나 둘 셋 한 3명 정도 보이거든요. 피곤해서 쓰러질라는 친구들. 2번을 좀 미룰게요. 재밌는 것부터 합시다. 즐거운 것부터. 자,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네요. 27번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로 따지면 27번 문제고 역시 얘도 몇 번부터 봐야? 5번부터. 피크닉용 매트나 의자는 제공되지 않는다. 피크닉용 매트나 의자 글의 맨 아랫부분에서 찾으면 돼요. Don't forget, 잊지 마라. 가져오는 걸 피크닉 매트나 의자를. 왜냐하면 그것들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맞네요. 사전에 예약해야 된다.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예약하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부터 떠올립니다. reservation. 근데 여기서 예약하다는 표현으로 얘를 안 썼어. 뭘 썼어요? book이 명사로는 책이지만 동사로는 예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약하다라는 표현을 book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no need to book. 예약할 필요 없대요. 예약할 필요 없으니까 예약해야 된다. 틀렸네. 4번. 이해됐니? 말씀드렸지만 25, 26, 27, 28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냐면 그냥 지문 순서와 1, 2, 3, 4, 5 순서가 똑같아요. 1번에 대한 내용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돼 있단 말이야. 4개 문제가 다. 그래서 그냥 거꾸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넘어가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빈칸이 어디에 있다? 하단에 있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를 평가해라. 나 꼼꼼히 읽어야 마음이 풀린다. 처음부터 들어가시고요. 나 조금 효율을 추구한다. 나 좀 자신 있다. 라는 친구는 대충 뭐 여기서부터 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진짜 자신 있는 친구만 여기서부터. 사실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엄청 큰 의미를 주진 않은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것만 하니까 너희처럼 여러 과목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어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영어에 자신 있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자, generating creative ideas rarely is the final goal. 자, 처음부터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바로 가는 겁니다. generating, 만드는 것. 뭘 만드는 것?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드는 것은. 자, 뭐가 포인트네? rarely. rarely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의 뭐가 아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뭐 아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는 혁신하는 것은 이거 전체 투부정사 주어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로 한다는 거야. 뭘 필요로 한다? 하나 또는 몇 개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 이거 재진술된 거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지. 하나 또는 소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필요로 한대. 근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을 필요로 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리고
더 잘 작동하는 뭐보다 이전의 접근들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접근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야? 이전에 있던 생각들. 이전에 있던 생각들보다 더 잘 작동되게 만드는 좋은 생각들. 이게 뭐야? 창의적인 생각들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핵심은 창의적인 생각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근데 창의적인 생각은 뭐는 아니다? 목표는 아니다. 이 정도만 끄집어내면 충분합니다. 일부러 졸지 말라고 말을 엄청 빨리 하는데 얼마나 더 빨리 해야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졸진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여서 내가 돈이 개 많으면 그냥 여기다가 진짜 막 아메리카노 부스 하나 설치해놓고 하나씩 마시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죠.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합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뭘 평가하는 것? 상품들을. 뭐의 상품들? 그들의 자신의 상품들 또는 서로의 상상을, 그들의 자신에 대한 상품들 또는 서로의 상상력을 평가하는 것을 필요로 한대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걸 필요로 한대요? 선택하는 걸. 뭘 선택하는 걸?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야? 더 발전하기에 충분히 희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생각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뭘 말하는 거다? 결국 좋은 생각들, 즉 창의적인 생각들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고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필요로 한대요. 그리고 뭐 하는 걸 필요로 한대요? 버리는 걸 필요로 한대요. 아이디어들. 어떤 아이디어들? 성공적이지 않을 것 같은 아이디어들은 버리기를 이제 좀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냥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쌤 저 군무석 좀 알고 싶어요. 이 질문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무석을 정확히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내신용이에요. 이거는 주어, 동사, 그리고 대절 전체가 목적절이 됩니다. 이 목적절 안에서 어떤 구성이 만들어지냐면요. people이라는 주어 하나에 동사가 지금 evaluate 하나, 그리고 and 기준으로 choose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또 and 기준으로 abandon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 1, 2, 3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동사 1번에 대해서는 지금 product라는 목적어 하나, or each other's imagination 목적어 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삼형식이 되는 거고요. choose 뒤에는 목적어 those ideas 있고요. 그 뒤에 that부터 어디까지? further까지 주격 관계대명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abandon 뒤에도 목적어 나와 있고요. that 뒤에 또 주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호흡에 끊지 않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마 좀 정신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 모의고사인데 이거 이렇게 공무석하고 있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어려운 문장 구조니까 공무석까지 일단 보여는 드렸는데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시면 다른 능력치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being creative, 창의적이게 되는 것은 빈칸이다. 자, 창의적이게 된다는 얘기는 재진술해 봅시다. 창의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위에서 우리가 얻었던 정보만을 생각해봐. 창의적인 것은 목표다,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아니야. 목표가 아니라는 건 뭐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뭐 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친구였지? 바꿔주는 힘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전의 생각보다 더 좋게 작동한다는 건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가 풀 수 있냐 없냐? 한번 봅니다. 자, 창의적이게 되는 것은 정답이 1번이죠. 바로 보이네요. Does not stop with idea generation. 아이디어 창조와 함께 멈추지 않는다. 그냥 창의적인 생각은 생각에서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앞에 내용만으로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뒤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실제로 능력, 어떤 능력?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필수적으로 쓸모없다를 썼어요. 조건을 주죠. 언제 쓸모없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고요한 죽음 속에서 죽는다면. 이게 뭔 말하는 거야? 고요한 죽음 속에서 죽는다?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거?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만 있는 거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만 있는 건 의미 없고 이 창의적인 생각이 뭔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건 다른 표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랑 같은 표현. 아이디어 생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얘는 좋은 문제예요. 이게 아마 그쵸? 25학년도 6월 작년이네요. 작년 6월 모평이라고 합니다. 저도 요거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꽤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이제 하나, 둘, 그리고 아까 넘어간 것까지 3개 남았는데 여기서 더 하다가는 뭐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8시 47분 우리가 수업한 지 한 47분 정도 딱 정규 수업 정도 진행했죠. 학교에서는. 지금 좀 쉬었다 갈 건데 남아있는 지문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좀 여유있게 쉴 테니까 푹 쉬고 2부 타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쉬는 시간은 18분 드릴게요. 9시 5분부터 시작할게요. 아셨죠? 나가서 간식 먹고 와도 되는 시간이야.